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의 임단교라고 합니다. 어,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규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막바지 시험 작업이라서 조금 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현재는 제가 1학년에서 16개 학교를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연합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합반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이제 다원의 구조는 하이퍼랑 MD 이렇게 있는데 하이퍼는 보통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하거든요. MD라고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독특한 포지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반은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상위권이 이제 뭐 쭉 유지하는 형태로 간다면 저희 반은 자 여기 아래쪽에서 조금 약한 아이들 대신에 성실한 학생들이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실제로 저희 반에서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떻게 지금 이런 시험 대비를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수업적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통은 저 개념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소개가 될 텐데 그게 좀 모호하죠. 일단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과정은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습득, 적용, 융합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습득하고 그것을 일단 문제들에 적용해 보는 과정. 근데 이제 여기 적용 단계에서 끝이 나면 보통 성적대가 한 요 동네에서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단원들에 섞여 있는 숨어 있는 개념들을 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즉 개념들을 융합시켜서 한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대여섯 개의 문제들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맞춰내야 실제 등급으로 이제 환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강점은 개념 설명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훈련을 한 뒤에 마지막에 그 개념들을 묶어내는 과정까지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잘한다라고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 강점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별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별로 뭐 냉정해 보인다 이런 표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제 대해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엑셀 파일 잘 만들고 학생들의 뭐 과제 퍼포먼스나 성적대 이런 거 만드는 거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얹어서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클리닉을 보통 12시까지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학생들 모두 잡아둔 게 아니라 제가 준 일정 양의 테스트들을 텍스트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소화해 나가면 일찍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2시까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클리닉장에선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제 학생들이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학습 상황을 쭉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랑 계속 얘기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중에서 제가 학습 상황을 모르는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를 길 가다가 마주치셔서 갑자기 마주쳐서 저희 아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30분 동안 아이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 고객이라는 마음 하에서 진심 어린 마음 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저의 두 번째 강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아이들에게 일관된 루틴으로 쭉 커리큘럼을 운영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제 브로셔가 제 사진이 있는 브로셔가 있을 텐데 거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개년의 커리큘럼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커리큘럼 구조 하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저는 이제 수상화가 결국에는 수원 수특에 직결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이 수원 수특까지 쭉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거시적인 커리큘럼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커리큘럼대로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 일정에 조금이라도 위배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양이 사실 저는 과제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일관되게 적당한 양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공을 거두는 학생들이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성공을 거뒀던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을 그냥 꾸준하게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갑자기 뭐 20문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마라톤처럼 아이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미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진 강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습득, 적용, 융합, 저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제가 교재나 수업을 할 때 일단 대전제로 깔고 가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개념과 문제는 같이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개념을 소개하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념 서술지 이게 전부 다 제가 타이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용된 실전 개념들에 대한 서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 내용을 그냥 밑줄 치고 달달달 외우고 문제를 한두 개만 풀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개념을 그대로 배웠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 하나 배웠으면 그것을 자꾸 적용해 보는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금 개념이 다져지게 되고, 결국에 문제와 개념은 함께 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문제 풀이를 할 때도 그냥 막 시중교재처럼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흩어져 있는 문제들 각각 따로따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출제 요소나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을 배웠으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 묶음으로서 쭉 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제장인데요. 저기가 이제 어떤 출제 요소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문항이에요. 이걸 제가 함께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이 묶음이에요. 첫 번째가 대표 문항 다뤘던 걸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풀기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바뀐 형태의 문항이 밑에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이들 눈에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세 번째로 주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단원들에게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함께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 하나 습득을 했으면 요 사이클대로 과제를 해야 어떤 하나의 개념이 크게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문제의 단계적인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개념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동네 내신의 킬러 문항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단원들의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풀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간 단원적으로 융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험을 계속 지속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 계속 회피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계속 외면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테스트 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들 소개하고 있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제가 앞에서 해설을 하는데 가장 간결한 루트로 아이들에게 그 고난도 문제 풀이를 제공을 해요. 그게 이제 추후에 테스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요 세 가지의 경험까지 가야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쭉 깊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나 숙제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것들은 뭐 교과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전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들을 제가 잘 서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나 교과서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습득한 다음에 뭐 얘네들이 직접적 예시가 될 텐데요. 어떤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단순히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보면 이것은 결국에 수원에 나오는 지수로그 삼각함수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전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개념들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전달을 한 뒤에 문제풀이에 이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에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순환 시스템을 다루고, 이건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여름방학에 상세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 관건이 수학하와 무엇을 플러스 알파로 더할 것인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대수가 그 수학 원 같습니다. 수학 원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수학 원이죠. 죄송합니다. 수학 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 원에 대한 선행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아이들에게 문제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학 원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겨울방학으로 넘어갈 때 1월, 2월 달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 가장 강점을 보이는 단어는 수학 원 중에서도 삼각함수나 수열이 아니라 지수로그 쪽이요. 지수로그는 항상 강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말하는 수학 원에서의 약점이 뭐냐면 자, 삼각함수랑 수열입니다. 특히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에 수학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름방학에 회차도 많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가장 어려운 파트에서 삼각함수 수열을 대충 보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내년 겨울방학의 운영에 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특강을 깔 때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삼각함수 수열만 딱 잡으면서 갈 거고요. 일단 실력으로 7회를 하면서 이 강의는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3회, 수열 4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규반에서는 고등수학 하를 나가는데요. 요즘 들어서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면 내신에서 고등수학 하의 난이도가 점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집합 명제를 가르칠 때 여기 집합이란 것들을 배우는데 사실 집합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으로 도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기말고사의 도형의 방정식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형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2학기 들어가서 집합의 탈을 쓰고 도형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또 직선이 등장하게 돼요. 결국에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쌓여가면서 문항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문제들을 이 앞쪽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학화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학 원에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는 일단 수학 원의 비중도를 너무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각함수 3회, 수열 4회로 이렇게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높아진 수학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저는 여름방학과 8월 말까지 해서 2순환을 돌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화의 개념 정리가 다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이나 심화적인 내용을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름방학에 7월 말부터 쭉 한 바퀴를 돌리는데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저는 보통 내신 대비로 들어갔을 때 집합과 명제 총 4회 수업을 하거든요. 집합 2번, 명제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무거운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것들은 추후로 내신 대비로 들어가면서 넘기게 되고 집합과 명제 3회를 다루고요. 가장 핵심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제가 지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대단원 중에 하나인데 함수는 4번 수업합니다. 이 함수에서 저는 별개로 구분을 시키는 게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고 그리고 함수의 연산을 넘어가서 역함수, 합성함수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정말 대충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4회에서 나머지 2회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리함수 따로 무리함수 따로가 아니라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 회차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여러 가지 활용법들을 아이들에게 실전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좀 비중도를 높이면서 첫 순환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2번 수업을 하는데 이건 어차피 기말고사법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정리를 깊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앞에서 개수 세는 원리 그리고 나머지 순열과 조합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것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8월 한 10일께쯤에 1순환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6회를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땐 실제로 진짜 내신을 다루는 것처럼 도형의 이동 1회와 집합 2회, 명제 2회, 함수 1회.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 아주 짧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아주 아이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융합 과정에 통해서 풀어야 풀리는 이 고난도 기출들을 이 과정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 과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사전적인 개념의 정립이 이 8월 여름방학 1순환에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환 구조에 맞춰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모든 과목에 걸쳐서 이렇게 순환 구조가 확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름방학의 1순환에서 쓸 교재가 이것입니다. 얘는 이제 심화 방금 여러 가지 앞에서 서술 개념들이 있었던 걸 보여드렸죠. 그 여러 가지 심화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고요. 그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재료로 해서 8월 중순부터 고난도 내신 기출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간단원적으로 융합하는 경험을 8월 중순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8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연합반에서의 본격적인 학교별 대비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9월 달에 다루는 핵심 내용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청 기출과 변형. 제가 어떤 교육청 핵심 기출이 있으면 거기에 유사 변형 문제를 2개를 달아서 쭉 과제로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2가지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교육청 기출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학교별로 모두 학교의 스타일과 문항수에 맞춰서 제가 각각 한 개 한 개 시험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시험지 제작하다 내려온 건데요. 총 20회 테스트를 아이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어택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고 학교의 스타일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휘문고 다니는 학생들이 은광여고 기출을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쉬운 학교에 속하는 은광여고 학생이 휘문고 수준의 문제들을 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스타일에 맞춰 제가 시험지들 제작하고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 쭉 20회가량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면 이까지의 과정이 거쳤을 때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을 소화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학교들,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쓰는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죠. 숙명여고나 경기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동고나 이런 학교들은 다른 시중교재를 하나 잡아서 부교재를 쓰는데 그 부교재에 대한 유사 변형 2개가 또다시 나갑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부분 문제들 다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교 부교재를 소화하는데 저는 최대 이틀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이틀 안에 학교 부교재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게 돼요. 이 정도 과정까지 마치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제가 중간고사 대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10월부터도 똑같은 순환으로 이 2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말고사 대비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이 커리큘럼에도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시스템화돼서 일관되게 시험 대비 과정을 나간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8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8월에 고난도 기출들을 다루면서 아이들이 여름방학 1순환에서는 심화 개념을 정립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를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8월 말쯤 되면 다시 또 그것이 휘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순환 때 이 2개 테스트지의 이분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2순환 과정입니다. 테스트지는 총 2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기본 유형 휘어잡기 및 클리닉지입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30문제를 30분에 해결해야 되는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쌤 1분에 한 개씩 풀어야 되나? 이건 보자마자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막히면 바로 넘어가렴. 그게 너의 약점일 거다.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아이들이 쭉 문제를 풀게 되면 8개에서 10개 정도 소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해당 오답 문항에 대해서 유사 이제가 들어있는 클리닉지를 제공을 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테스트지가 30문제가 나가는데요.
각 문제마다 제가 유사 문제 2개를 달아서 아이들에게 문제지를 배부하고요. 한 문제를 틀렸다면 유사 2개를 풀면서 본인의 약점을 최종적으로 메꾸게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난도 내신 기출들을 다루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테스트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테스트지를 총 2분화해서 보게 되고 이 테스트지는 실제 고난도 내신 기출 8제를 시간을 잡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개념들 융합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이 끝나기 전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가장 간결한 루트의 해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융합까지의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안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까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시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학교마다 시험지가 20개씩 나가는데 뭐 여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그 중에 경기고를 예시로 들면 쭉 해서 20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의 스타일에 맞춰서 시험지들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마지막 달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진선여고 맞춰서 만들어진 시험지고 얘는 경기고 맞춰서 만들어 시험지고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제가 내신 대비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 결국에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맞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도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원래 상위권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버겁고 힘든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 좀 적합한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성실성 하나만 보고 있고 이 학생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마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끈기와 성실성 요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기저에는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저 시너지를 내서 성적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복잡한 설명이긴 했지만 제가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MD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는 저희 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브로셔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또다시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